헤드라인입니다. 지난 7월 8일 김기현 시장이 시민과의 진솔한 만남, 시장과 함께하는 통통대화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부지가 동구 대왕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일과 10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이수다에서는 울산시에서 5번째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목불 정민조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기현 시장이 울산 시민 200명을 초청해 사전 시나리오 없는 진솔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구군 추천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석해 축하마당, 여는마당, 대화마당, 닫는마당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석 못한 시민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행사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했습니다. 대화마당에서는 시민들이 정책이나 제안 사항을 건의하고 김기현 시장이 답변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민원 중에는 경로당 건립 요구 등 구청의 업무나 개인적인 민원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신호등 설치 요구 등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1년에 4차례 정도 이 같은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이를 시민신문고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온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부지가 동구 대왕암공원 부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7월 9일 외부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후보지 4곳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동구 대왕암공원이 환경성과 관광 연계 가능성, 건립 용이성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동구 대왕암공원 부지는 해안과 바다를 주제로 한 컨텐츠 구현이 가능하고 대왕암과 해안의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함으로써 최상의 조망권이 확보되며 언덕 위에 평지에 입지하고 있어 해풍을 막아주고 일조량이 풍부해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9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건립 규모와 컨텐츠,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하고 2016년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후 11월경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9일과 10일 이틀간 달동과 화정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강당에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1,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편 주거급여 시행 배경 및 내용 설명과 주거급여 지급 방법 변경 내용 설명,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설명, 기타 홍보사항 전달 등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빈곤 함정 문제 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시 각종 급여가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 주거급여 지원체계로의 확대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었으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임차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4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평가에서 8개 특별시, 광역시 중 최우수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의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자치구 평가에서는 북구 남구가 최우수, 동구 중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습니다. 오늘 13일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민원인이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함께 신청하면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경찰서나 울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경보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원화돼 있던 경보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경보 운영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며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시민 건강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산시에는 몸에 지니는 자그마한 칼인 장도를 만드는 장도장이 제1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일산동에서 진행되는 당제 별신굿이 제2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붓을 만드는 모필장, 옹기장이 각각 2004년, 2009년에 지정된 후 한동안 제5호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6월에 드디어 제5호 무형문화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무형문화재란 연극과 무용, 음악,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정의 대상이 됩니다. 울산에서는 2009년에 지정된 옹기장에 이어 지난 6월에 제5호 무형문화재가 탄생했는데요. 진화 앞바다를 마당으로 삼은 아담하고 한적한 이곳이 바로 새롭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정각장, 명불 정민조 씨의 집이자 작업장입니다. 예, 소감은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죠. 예,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그 후배나 이 전선 계보를 이어주는데 그게 목적을 두고 앞으로 이제 이 계통에 아주 그 맥을 살려나가는 데 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방 한 칸에 그의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도리에 글을 쪼개고 새기는 것을 정각이라고 하는데요. 정민조 장인의 작품은 도장을 비롯해 그 크기도 생김새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정각은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잘 모릅니다. 내 대에 와서는 이거로 일반인들이 자꾸 정각이랑 도장이라고 인식이 되니까 이게 대중성을 잘 못 띄어요. 예, 대중성을 못 띄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목전각, 나무에다가 정각을 옮긴다. 옮겨서 평면으로, 맨날 거꾸로만 밟기 아니고 바로 파가지고 이렇게 벽걸이로 하고 하니까 이제 이 대중성을 많이 띄어가지고 정각이 여기까지 이제 흘러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목정각까지. 도장 예술로만 여겨지던 정각이 새로운 조형 예술로 탄생하기까지 60년이란 세월을 묵전각에 바친 정민조 장인. 많은 사람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장인에게 정각이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연스레 보고 자란 일입니다. 계기라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그 아버님 하는 걸 이제 어깨너머로 보고 자연히 그게 뭐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뭐 보는 게 공부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 이제 그 손을 대게 되고 또 특히 그때 우리 아버님이 중부 일본에서 활동하시다가 해방 직후에 마산에 나와가지고 도장방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도장도 파고
이 각도 하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청년 때까지, 이제 성년이 되도록까지, 이제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시회도 그다음에 많이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했죠. 정민조 장인은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레 정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제1호 국세를 제작한 한국 정각계의 거장, 석불 정기호 씨로부터 30년 가까이 직접 정각을 배웠습니다. 특히 동장각은 스승인 아버지께 물려받은 특유의 동각 기법을 구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각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번 무형문화재에 지정되는데도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불 정민조 장인의 정각 예술은 돌이나 구리에 새긴 전통 정각에서 벗어나 나무판에 한문 전선을 새긴 것이 특징인데요. 전각의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개성을 잡아 현대 목전각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걸 전시할 때, 석각이나 도장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할 수 없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도장이네 하니까, 이 목전각을 함으로 해서 이제 범위를 많이 넓혀놓은 거죠. 많이 넓혀놓고 대중성을 띌 수 있다. 첫째로 이게 이제 대중성을 띌 수 있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에다가 이런 이제 목전각을 하는 거예요. 목불 정민조 장인의 정각 예술은 목정각으로 서각과 다릅니다. 서각이 칼을 쳐서 새기는 것이라면 목정각은 편도로서 손으로 밀거나 당겨 새긴 다음 밀로 바닥을 조용해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무에 글을 새기는 목정각은 문장과 글씨, 회화성과 조형미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예술입니다. 현대 목정각을 개척한 목불 정민조 장인의 예술을 이제는 아들인 도불 정경원 씨가 잇고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그 양자의 조화를 보여주는 정각예술은 석불, 목불, 도불로 3대에 걸쳐 이어지고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하는 사람은요, 작품을 해가지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방 안에서 맨날 전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울산에서 무형문화재를 받고 또 울산에 사는 동안에는 사실 울산에 전시를 한번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조건이 되면 울산 사면 이것이 정각, 목정각이다 하는 걸 한번 많은 대중들한테 한번 선물을 보이고 싶어요. 아마 그 날이 올 겁니다. 현재 울산시에 지정된 5개의 무형문화재 중 일산동 당제는 별신굿 행위만 지정돼 있어 보유자나 전수자가 없는 상태고 모필장 김종춘 선생도 전수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재산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울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상일이 함께하는 제45회 남구 구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는 7월 14일에 열립니다. 창간 26주년을 맞이한 경상일보사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울산 지역의 사건, 사고 등 경상일보 지면을 통해 독자의 눈을 사로잡은 사진작품을 전시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통춤을 현대적인 연출로 소화한 김미자의 공연이 오는 7월 17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